여러분도 가끔 그 어떤 뭐 첩보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다면 어디 소속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FBI나 이런 것처럼 막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미국 회계법인 세금을 쫓는 사람들이 국세청이 나오면 그 회사나 그 어떤 학원이나 이런 사업체들은 다 털려요. 세금 한 번씩 맞으면 끝나니까 문을 닫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속속들이 드러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의 개념으로 보자면 뭔가 디테일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역사와 설명. 그래서 이게 설명 묘사라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정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예요? 중요치 않은 정보예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이거 내가 단어 설명한 거 똑같은데, 그때 설명한 거랑. 이게 1월달 원래고사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라는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뭐 때문에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 take into on account 하면 이러한 것을 take into 들여다보다 즉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account for 뭘뭇에 대하여 account 하다 설명하다 묘사하다. 이제 여기서 쓰이는 이 중요성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of account of little accou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of account 하면 중요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들어갈 단어 한국어로 잡아놓고 여기 와서 틀린 분도 많죠. 그죠? 여기에 있는 한국어로 단어를 땅땅땅 한글로 잡는 게 일단 제일 중요했죠. 이게 21학년도니까 19년이죠. 재작년 수능의 오답률 1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에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이게 EBS에 연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오답률 1위였어요. 이거 수능 완성에 연계됐던 문제예요. 학생들이 연계된 문제, 배운 문제, 학교에서 시험 봤던 지문에 대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라. 너도 부교재가 있고 양서구도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 수업 시간에 다 공부해요. 선생님이 다 설명해줘요. 그거를 본인이 공부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지문을 보고 해석이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의 요지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에 뭘로 바뀌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9학년도 수능 문제로 나와 있는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수능 완성에 어디에 있었냐면 이게 그 마지막에 수능 완성은 실전 모의고사가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4번째 모의고사에 있었던 단어의 문제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충분히 봤을 법한 문제예요. 아예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예 똑같이 나와요? 아, 지문이 직접 연계, 지문이 똑같다고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29번이었으니까 이게 어휘 추론이었죠. 근데 부글려가 막 수능 특검이고 그러면 좋아요. 뭐가 좋냐고요? 수능 대비하기는 좋죠. 지금 뭐죠? 이제 막 정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정시하겠다는 애가 내신에 나와 있는 단어도 몰라요.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정시를 하겠대. 정시가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더 쉬운 공부는 안 하고 어려운 공부를 하겠대. 그래서 자기는 쉬운 공부는 안 해도 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자만하지 마시고 1월달 원래고사? 그럼 내가 이걸 언제 풀어줬죠? 내가 2021학년도 수능하고 2020학년도 수능하고 두 개 풀어줬죠. 윤서야. 그때 내가 이거 그때 풀었던 것은 기억나죠? 풀었죠, 윤서야. 원래고사로는 안 보고 그냥 문제로 풀었구나. 내신 보고 돌아와서 방학특강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에 풀었구나. 그럼 저는 언제 들어오지 이거 생각해? 그럼 넌 이걸 언제 들었죠? 저 근데 기억이 나거든요. 저 21번 1학년도만 했어요. 20학년도 안 했어요? 21학년도. 이것도 했을 텐데, 20학년도 수능도. 윤서는 21학년도만 했어요. 그래서 틀려셨구나. 알겠습니다. 윤서야, 이제 안 틀리면 돼요. 알았어요. 윤서도 21학년도, 그렇죠. 윤서가 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처음 보았으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윤서가 그때 이거 설명 드렸으면 맞췄을 텐데, 그죠? 안타까워요. 너는 근데 이 설명을 그럼 언제 들었죠? 몰라요. 주변 얘기 기억이 나요. 너는 중간에 그냥 12월 달에 바로 들어와 버렸구나. 맞다. 1월에 들어온대. 내가 막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었어? 1월. 딱 개강할 때 시작했어? 그래요? 근데 이 설명을 그럼 어디서 들었죠, 나한테?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이지문이었어요. 이지문이었어요, 또? 하물며? 네, 수능 제가 작년 거랑 이지문으로 풀어봤는데 제 이거였어요. 심지어 틀렸었거든요. 윤서야, 내가 21학년도 거를 먼저 풀고 20학년도 걸 나중에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윤서가 지금 풀었다고 생각하는 게 20학년도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윤서야. 아닌데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꾸 따지지 말고 알았어.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를 내가 좀 오늘 집에 가서 면밀하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몇 년도 거인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깊이 관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과학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오버스테이트 되는 게 잘못됐다. 이제 이거예요. 지나친 언급.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문과생들은 어떻게 사냐 이거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선생님 봄이 옵니다. 이제 문학적 이 감각은 어디로 가냐 이거죠. 왜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는 과학적 논리만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느냐 뭐 이런 글이에요. 이해했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활기가 돋아요. 선생님 옷차림이 가벼워져요. 선생님 비비드 컬러 온 세상이 밝아져요. 이게 문과생과 이과생의 차이란 과학의 중요성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언급되어진다 이거죠. 지나가는 콘크리트에 낀 사이에서 핀 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문학소녀가 있고, 그죠? 이제 건축공학이나 이쪽 애들은 저기에 공구리를 잘못 쳤군. 저기에 빈틈이 보여. 작업자가 작업할 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딴 생각을 했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지나친 과학적 판단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its advocates. advocate가 이게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지지하는 자들이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해버린다 이거죠. slip into, 미끄러지듯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지가 slip into, 약간 빠져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너무 과학적으로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사이언티즘에 빠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원치 않았는데 빠져들어간 건. 그래서 이 과학 만능주의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바로 이러이러한 관점이에요. 과학적인 묘사, description, describe. 그 묘사,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묘사나 분석 자체가 유일한, 뭐든지 오은이가 들어가면 좋지 않죠.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따라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with, 뭐뭐 하면서 무엇이 존재해 왔냐? 바로 이런 경향인이 존재해 왔죠.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는 경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만능주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들이 뭐라고 가정하냐면 어떠한 사실적 주장도 authenticated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떠한 사실도, 근데 그게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만, 오로지 이랬을 때만이 과학적이라는 단어가 ascribe to it, 그죠? ascribe에서 이 cribe가 쓰다니까 script죠.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ascribe A to B는 A를 얘한테 써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를 B에게 보내다. attribute. attribute이 기부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진짜로 기부하다예요, 이게 attribute이. 그래서 A를 B에게 돌리다라는 말은 성공을 이 사람의 덕택이라고 봅니다. 좋은 거면 덕택이라고 해석하고 나쁜 거면 여기로 인해서 이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로 수동태로 많이 쓰니까 얘네들은 is ascribed. 그러니까 A, B 중에 누가 원인이에요? A, B 중에 누가 원인이에요? 누가 결과예요? 누가 원인이에요? 선생님, 저의 성공은 성적의 영어의 1등급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의 1등급을 선생님에게 바칠게요. 이 말을 선생님 덕분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쓴 건데요. 그럼 누가 원인이에요? B가 원인이죠. 이게 결과죠. 그래서 수동태로 쓸 경우가 많아요. 이러이러한 결과는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라는 단어를 써버려요. 근데 이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인과관계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결과는를 얘한테 돌리다예요. 이 덕택이다. 또는 네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니까 이 결과가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는 말은 이 결과는 이 원인으로 붙어왔다, 비롯됐다, 기인한다, 즉 이 원인에 속한다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주석이 달린 거예요. 이 밑에 주석 읽어보면 어디에 속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게 그냥 여기에서 기록됐다 이 소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적 용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용어가 여기에 속할 때만이다. 이시라는 것은 factual이니까. 이 과학적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 팩트 사실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질 때, 결과로서 사용되어질 때, 그죠? 그럴 때만이 factual
그 주장은 authenticated,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게 authentic이 진실되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만능주의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만. 여기까지 이해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씩 다 외우시는 게 집에서 직접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바로 올려드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러이러한 결과, 즉 결과가 is that 과학적이지 않는 애들은 그런 접근 방식은, 그리고 that can include all the art, 과학의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 그죠? art나 religion이나 이 personal, emotional 이런 모든 것들은 가치가 laid가 짐을 싫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부여된 방식 of encountering the world, 세상을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다른 방식, 과학을 제외한 이런 애들은 뭐라고 레이블이 붙겠어요? 이거라고. 자, 빈칸 말고 이 박스 전체가 들어가야 될 내용을 한국어로 말해보세요. 빈칸 말고 이 박스 전체가 전치사 명사니까 일단 빈칸을 풀지 마시고요. 이 박스 전체에 들어가야 될 한국어가 뭐예요? 과학 만능주의 속에서 art, religion 이런 모든 것들은 become labeled. 어떤 표딱지가 붙었어요. 이름표가? 이거라는 저 박스 안에 들어간 단어를 한국어로 해보면 과학 만능주의에서는 누가 중요해? 과학적 authenticate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art나 과학에 반대되는 저 개념들은 뭐라고 취급을 받아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이 제일 중요해 라는 말을 과학 대신에 예술 종교 하면 예술 종교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괄시 받아요. 괄시 해도 되고 안중요 해도 되고 사소한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선택지에서 사소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함정인 거죠. 왜? 리틀은 낫이니까. 사소한을 not 뭘로 할래가 정답인 거죠. 진짜 말장난이지 않니 얘들아? 사소한, 안중요, 괄시받는다, 무시받는다. 무시는 not 빈칸이다 이렇게 쓴 거래요. 그래서 빈칸을 시험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번이 함정이었죠. 사람들에게 이런 아트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구심이라는 것을 의심이라고 볼 수 있고 안 믿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애들은 의심을 받는 거죠. 해서 1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답지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를 만약에 왔으면 해석을 거의 다 한 거죠. 이 단어 controversy가 뜻이 뭡니까? controversy가 컨트가 일단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반대하겠다. 아, 중요하죠. 1번, 3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험 문제를 풀고 1번, 3번을 고민하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죠. 야, 1번이 답인 것 같아? 3번이 답인 것 같아?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컨트를
controversy. 논란의 여지.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에서는 아트나 예술이나 종교가 논란의 대상인 거예요. 3번. 바로 빈칸 앞에 들어가는 이 부정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빈칸을 먼저 정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빈칸이 포함된 예례들을 이거 하지 아니하다에서 이 단어를 찾으려면 어려워요. 이것은 이것이다를 먼저 잡으세요. 그리고 사소한을 not 뭘로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외국어를 접근하는데 정답률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저 빈칸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빈칸을 포함한 이 전체 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잡으시는 게 이렇게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정답률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를 더 거치세요. 얘를 반이어로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해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서 과학 만능주의에서는 예술과 종교는 중요하지 little 않다. 이게 오답률 1위인데다가 수능 EBS에 나왔던 문제라는 게 참 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재밌어요. 이런 거 분석을 이렇게 보면 야, 애들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12번 하고 이제 조금 저희 모의고사 보고 바로 집 가요? 아니 문제 풀어야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렇죠. 집 가요. 문제를 풀고 집 가죠. 그럼 집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좀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하고 늦게까지 할 건데. 필이 좀 받아서요? 오늘 공부 좀 해야겠다? 아니 저 원래 했어요, 쌤. 그럼 오늘 숙제를 다 해버리세요. 그건 아니에요? 월요일 거 공부요. 이거 해야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지 난 진짜 이거는 이런 질문은요. 문제를 풀어줄 때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필요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게 결국에 뭐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야 이거 뭐니? 야 이거 뭐니?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대답해요. 네가 알면 이게 다소 효과적이다. 그럼 이거의 요지는 효과예요. 효과적이다. 뭐가? 바로 대답하는 게 즉시 대답하는 거.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물어볼게요. 요지일 것 같아요? 통념일 것 같아요? 바로 즉시 아는 거를 대답해 주라. 그게 효과적이다. 통념 아니냐? 아니, 모름 놔두고 한번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문제는 동의어 말해봐. 이것의 문제는 이랬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좋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문제는 그럼 연결사로 얘기하면 그거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however예요, 여기가. 그러나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however를 그냥 안 쓴 것 뿐이지. 이거의 반대가 요지예요. 반대가 요지. 즉시 대답해 주는 게 효과적이긴 한나 그럼 효과적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럼 바로 즉시 대답해 주는 거 말고 다른 게 효과적이란 소리잖아요. 얘는 효과적이지 않다. 그럼 이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얘기해 줄게. 즉시 대답. 즉답. 답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비효율. 또는 뭐가 효율. 그럼 여기서 즉시 대답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게 누구냐를 찾아야죠, 빨리. 즉시 대답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건 누군가요, 그러면? 막 이게 loss of confidence 이제 막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 대답을 해주면 자신감을 잃어버린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요, 그냥. 자, 여기서 빨리 누가 한번 찾아봐. 즉시 대답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야 그러면 효율적인 애는 누군데?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나쁘게 여기 봐봐. 나쁘게 살지 마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얘 즉시 대답의 반대 개념이 누굴 것 같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이 글의 요지 아니겠어요?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알았어. 내가 해볼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올도어 나왔어. 올도어는 이렇게 보통은 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 뒤에는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양보로 쓰죠. 그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 글의 통념입니까? 요지입니까? Ask or receive was the statement of fact. 이 단어. statement of fact. 이 단어가 answer의 동의어예요, 반의어예요? 그러니까 위 즉시 대답한 거랑은 아닌 거 아니에요? 즉시 대답한 게 state of fact와 아닌 거다. 그러면 네 말은 잘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잘 봐. 내가 반의어 찾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여기 지문 안에서 어떻게 숨겨져 있냐면 잘 봐. 올도우가 나왔어. 자, 올도우 선생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팠지만 전 숙제를 했어요. 여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럼 이 두 개는 반대 관계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현정이가 statement가 언급, 설명이죠. statement of fact가 이 글의 요지 아니냐. 그러면 여기가 즉답이어야 해요. 맞아요? 이 관계인 건 알겠어요? 즉답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관계여야 하죠. 자, 그럼 올도 안에 걸 볼게요. 자, 이 질문들은 wanted, 과거 시제 썼어요. 그러면 벌써 희망이 사라졌다는 소리네. 원했던 게 안 일어난 거잖아. 얘네들은 뭘 원했어요? 설명을 원했어요. 그럼 이 설명이 즉답의 동의어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statement of fact고 여기는 설명이에요. 설명. 자, 이 설명이라는 게 즉답이에요. 팩트만을 언급한 게 즉답이에요. 얘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 둘 중에 뭐가 즉답이고 이게 즉답을 하지 말자가 요지잖아요. 효율적이긴 하나. 이제 들리세요? 들리세요?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자, 너네들한테 explanation, 설명이라는 게 즉답이냐
statement of fact가 즉답이냐. 자, 이거를 언급하기 전에 이 글의 요지가 저 올도 안에 숨어 있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일단은. 그게 1번이야. 왜냐면 누구도 올도 안에 여기가 주제야. 여기가 하우에 보고 하우에 뭐 다음에 주제가 나왔어. 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문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일단 1번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explanation이긴 하지만 자, 이 사람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질문을 하면 즉답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고요. 겁을 먹어요. 난 설명을 원했는데. 선생님, 이 지문에 너무 어려워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답이 2번이야. 그러면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자신감을 잃게 해버립니다. 즉답을 해주면. 그리고 나서 바로 뒷단어가 뭐냐면 이 질문이 원했던 건 설명이긴 했지만 네가 즉답을 해줬잖아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설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즉답입니까? statement of fact가 즉답입니까? 얘들아 1번이 즉답이에요? 2번이 즉답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몇 번이에요? 설명이에요? state of fact예요? 설명 안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글의 요지가. 그래 그거를 알라고 내 말은. 그래서 statement of fact가 마이너스고 그렇죠. 이거라고 반대로 돼 있다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내 말이 그 말이라고. 그게 비율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 그렇죠. 비효율적인데. 이제 그거 말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진짜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팩트만 주지 말고 야 정답이 2번이야 라고 답만 여기가 즉답이라고 내 말은. 여기가 즉답이라고 즉답. 직접적인 즉시 해주는 이 즉답. 팩트만 딱 설명해 주지 말고 진짜 이 질문이 요구했던 것은 설명을 요구했다고. 설명. 그러니까 즉시 대답이 그러니까 효과적이긴 하나. 내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이 단어를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즉답이라는 게 효과적이긴 하나. 그죠? 즉답이라는 게 효과적이긴 하나. 요렇게 내가 좀 수정할게요. 내가 말을 너무 즉답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게 원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설명을 원했다. 사람들은 설명을 원함.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사람들은 설명을 원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단어 다 해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석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해놓고 이 해석을 한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게 문제죠 이제. 이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게요. 얘네들이 문제는 뭐냐? 자신감을 잃는 건데 얘네들이 원했던 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가 원했단 말이에요. 얘가 요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요지를 여기 올도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못하고 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여기가. answer를 주는 사람, asker. 그죠? 질문이 주는 사람이 받는 것은 그냥 요거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받고 싶은데. 자, 여기 요지 이해 가셨어요? 이 글의 전체 요지. 전체 요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전체 요지 이해 가셨으면 오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요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질문이 이게 나온 거잖아요. 뭐 하지? 자, instead of 나왔습니다. 여러분, instead of 나왔으면 자, 요지하고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우리 이거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 100번 한 것 같네요. instead와
instead of의 차이점 공부 많이 했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instead가 rather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의어로. 그러면 rather와 instead of는 rather than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rather than, instead of 이렇게 해석하고, instead가 나오면 여기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부사입니다. 부사. 여기는 전치사. 여기는 부사. 여기는 전치사. 다시 한번 전치사 접속사는 품는 문장, 뒷문장. 부사, 연결사 부사는 앞문장. 해석을 할 때 얘는 앞문장에 붙인다. 얘는 뒷문장에 붙인다. 접속사하고 전치사는 뒷문장에 붙인다. 품어낸다. 이렇게 품는 거. 얘는 앞에다가. 자, 이거 그러면 오히려다. 얘가 오히려. 얘는 대신에.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한글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는 어려우니까 딱 집어드렸죠. instead는 앞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온다? 한 개 나온다, 안 한 개 나온다? instead는 한 개 나온다, 안 한 개 나온다? 안 한 개 나오죠? 안한 게. 숙제를 안해서. 안 했다. 그 말은 오히려 뭘 한 거다? 그 시간에? TV를 봤다.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이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예로 써봐라. 그러면 이 n에 누가 들어가냐? 저 n에 어디가 들어가요? 이 구조는 외우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숙제.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숙제가 들어가? TV가 들어가? 숙제가 들어가? TV가 들어가? 아, TV 대신에? 숙제를 안 했다? 해석 순서가 어떻게 해요? 응? 해석 순서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숙제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TV를 그 시간에 봤습니다. 이 말을 밑으로 내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냐? 숙제죠. 숙제 대신에 TV를 했다가 들어가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숙제가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에 instead of나 rather는 누구의 동의어다? 숙제, 했다 안 했다? 숙제 안 했다.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not으로 해석하시는 거라고. 아, 진짜 쌤 100번 했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다? 빈칸 앞에 부정어 집어넣는 겁니다. 저게. 부정어가 not으로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요지로 가셔서 플러스 넣어요, 마이너스 넣어요? 여기 뒤에 있었던 우리가 방금 요지 중에 플러스 넣어요, 마이너스 넣어요? 플러스를 안 하자가 이거를 요지예요? 자, 여기 다시 위에 거 볼게요. 우리는 이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가 동의어로 바꾸면 뭐예요? 설명이에요, 설명. 이 글의 요지는 설명하자라니까. 질문을 받았으면 설명을 해줘라, 이 얘기가 이 글의 요지고, 뭘 하지 말란 소리예요. 즉답하지 말고요. state of fact. 팩트만 전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글의 요지는. 그러니까 뭐를? 이해에 집중을 맞추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설명입니까? 즉답입니까? 즉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즉답이에요, 즉답. 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즉답에 해당하는 동의어를 다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서 아까 즉답, 맨 위로 올라갑시다. 즉답은 즉, 뭐라고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다가 설마 얘들아, 선택지에다가 여기다 다이렉트 앤서 쓰겠냐? 네가 출제자면 여기다 다이렉트 앤서 써주겠냐? 자, 위로 가봅시다. 다이렉트 앤서로 쓰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거. 다이렉트 앤서라고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다이렉트 앤서 해줬더니 이게 뭐해 보인대요? 다이렉트 앤서가 뭐가 좋대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앤서는 이겁니다라고 묘사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고 설명을 해줘라? 즉답. 즉답을 해주지 말고 설명을 해줘라. 그러면 그 즉답을 동요로 바꾸면 뭐다? 효과적인.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설명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 갔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구조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기본기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기를 지울게요. 일단 안다고 가정을 하고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봅시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기를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지문을 만나면 내가 뭘 해야 되냐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만났는데 야 기본기를 공부해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이미 지문을 만나버렸단 말이야. 이미 지문을 만나버렸으면 난 뭘 해야 되는 거야? 봤더니 첫 번째 줄에 질문하는 것 자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 대답은 효과성을 따진다. 요것이 나에게 키워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였단 말이야. 그게 요지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즉답을 해주는 것은 효율적이다예요. 일단. 근데 문제는 그러기는 하지만이라고 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긴 맞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얘네들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어요. 맞긴 맞는데 얘네들한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걔네들이 원했던 건 얘다. 그래서 익스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즉답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설명을 해줍시다가 이 글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올도라는 이 안에 요지가 들어가 있었고 이게 효과적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설명을 원했는데 왜 니는 팩트만 얘기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을 만났을 때 자, 뭐 instead of는 어떻고 뭐 instead 이런 나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 다 빼고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역접을 만들 수 있구나. 여기는 대조가 맞겠죠. 역접은 앞을 부정하는 거니까. 얘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이게 효과적인 반면에 문제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원했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오투가 나오면 이런 다 예시 다 빼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게 요지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역시 빈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빈칸과 40번 요약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문장 내에서의 구문을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skilled explanation, 긍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잘하는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따라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능숙한 설명자들 따라 합시다가 이 글의 요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따라 합시다. 이 사람들은요, 인텐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숨어있는, 뒤에 숨어있는 의도가 뭐냐고. 걔네들이 원래 바라던 게 뭐였습니까? 원래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라던 게 뭐였어요? 위에서. 설명이었잖아요.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거 말고. 이게 아니라. 빈칸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 위에서 말했던 즉답이구나. 근데 즉답이란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당연히 지문 안에 있는 동요로 바뀌었겠죠. 이거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현정아, 오케이? 아, 저 지금 머리 아파요. 왜?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영어를 너무 많이 봐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못 보겠네? 아깝네.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정말 영어를 갈고 닦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막 그 코미디 꽁트 중에 부모님을 살해한 내 원수, 이 복수의 날을 위해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칼을 막 갈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칼을 갈았더니 이야 하고 칼을 꺼냈는데 칼이 다 갈려서 없어요. 그래서 아 이런 10년을 또 기다리자 막 이런 게 나와요. 꽁트로. 우리 현정이가 오늘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영어 공부를 한 5시간을 했어요. 자, 오늘
원래고사를 보는 거 다 만점을 맞아버리겠어. 이야 했는데 너무 공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제 영어가 안 들어와요. 이야 또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네요. 아 그건 아니죠. 어. 안 해봤으니까 그럼요. 영어 공부를 또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에 깔려 있네요 또. 와. 네, 해야 돼. 자, 선생님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걸 이제 현장에서 찾아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3회 지금까지 봤던 회차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네요. 그죠? 아.